자, 휴림로봇. 주주분들, 일단은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은데, 아직은, 제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만, 많은 분들이 결국에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제가 세력주랑 수급주를 좀 나눠서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죠. 근데 휴림로봇은 누가 봐도 세력주이고, 우리가 이제 분봉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게 1분봉이에요. 1분봉인데 자, 거래대금이 어때요? 정말 크게 음봉이 떨어진 요 봉이었던 것 같아요. 요 봉. 요 봉에서는 무려 1분에 300억이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물론 이제 키움증권이 이 분봉당 이제 거래대금을 지원해주진 않다 보니까 이제 수식을 물려서 제가 해놓은 거긴 해요. 근데 어림잡아 이제 300억은 어쨌든 터져줬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거래대금이 나와줬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60분 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60분 봉으로 봤을 때 일단은 가장 크게 음봉이 이제 장 막판에 두 개가 떨어진 거잖아요. 이때 이제 거래량을 보게 되면 1600만 주랑 1700만 주 정도 터졌죠. 대략 이제 둘이 합쳐서 3400만 주 정도 터져준 거예요.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전에 이제 세력들이 매집했던 기간과 이런 물량을 좀 판단했을 때는 아직은 못 털었을 확률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제가 이제부터는 자, 여기 무조건 뚫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말씀은 이제 안 드릴 거예요. 못 드립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세력들이 물량을 털기 시작했다라는 건 이제 확연하죠.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윗골이 달린 장대 음봉의 거래량마저도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특히 이제 거래대금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세력들의 이탈은 시작은 됐다. 이건 냉정하게 받아들일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는 리바운드 나올 거에 대한 부분, 어느 구간에서 나올지, 그리고 세력들이 물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또 공시가 나온 게 있죠. 휴림 로봇이 1월 23일 날 또 주권 관련 사채권의 처분 결정, 이런 또 공시가 나왔어요. 이제 이 내용도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집중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시작 전에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 많이 주주분들이 힘드실 것 같은데 많은 주주분들이 보시고 힘내실 수 있도록 댓글창에 화이팅이라고 한번 적어주시고 우리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력들이 좀 수급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세력들이 좀 의도적으로, 좀 의도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이 좀 냉정하게 그려졌다, 세력들의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좀 판단되는 전형적인 키움 창구에서 물량을 좀 받아먹은 흔적들이 너무나도 명확히 있기 때문에 요걸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적어도 우리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자, 분봉의 이제 흐름을 볼게요. 자, 요게 일단은 시간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때가 대략은 2시 40분경이었죠. 2시 43분부터 이제 급락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키움 창구의 거래를 이제 차트로 나타낸 거거든요. 요 구간. 정확하게 요 구간이 이제 2시 40분경이거든요. 저 딱 시간을 보게 되면, 그쵸? 2시 45분이. 이 구간부터 이제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을 이 키움에서 거의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세력들이 받아먹었다, 이게 매집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개인들이 좀 물량을 밑에서 가져간 상황이 됐습니다. 세력들이 원하는 거죠. 결국에 본인들의 물량을 고점에서 떠넘기는 이런 상황들. 자,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해서 주가를 들어 올리고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이제 본인들 여기서 매집했던 물량 털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고점을 알아맞히는 거는 어렵습니다. 제가 세력은 아니기 때문에, 자, 26,000원이 고점이니까 여기서 모두 매도하세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17,000원 되는 구간부터는요, 요 라인 2만원 언더부터는 제가 이제 좀 위험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결국에는 제가 9,000원 부근에서 뭐라 그랬었죠? 세력들이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좀 넘길 거다. 자, 왜 넘겨야 되느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간, 역사적 신고가 위치예요. 왜 그렇죠? 여기는 이제 매물대가 없죠. 그리고 차트를 보는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을 돌파할 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이 이어진다. 거기에 거래량까지 동반했다. 너도 나도 보고 있는 종목이 바로 휴림 로봇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0원 언저리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개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이 되고, 그로 인해서 세력들이 본인들의 물량을 넘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제 그 구간이 어느 정도 이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제가 한 15,000원, 17,000원 구간부터는요, 이제는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던질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좀
판단을 했었죠. 근데 제가 말한 시점부터도 엄청 더 갔어요. 거의 50%는 더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 먹어서 여기서 고점에 팔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자,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이런 구간에서요, 이렇게 이제 잘라먹는 거예요. 이렇게 요 구간 수익 내고 또 요 구간에서 요 구간 이제 수익 내고, 요거를 누적시키면서 계좌가 우상향 되는 걸 고수라고 얘기를 하지. 자, 저점에 내가 맞췄습니다. 자, 고점도 제가 맞췄습니다. 제가 고수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괜히 이제 주식의 이제 격언 중에 자, 무릎에 사서 자, 어깨에 팔아라. 자,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너무 뻔한 얘기인데 저점과 고점을 맞춰서 고수가 아니라 자, 이런 올라가는 구간에서 자, 이런 구간을 그냥 수익으로 먹고 나와서 수익을 누적하는 게 이제 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를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손실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지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망하지 않는 이상은 주식시장 매일 열려요. 그래서 손실만 없으면 언제든지 기회는 잡을 수 있다. 이 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세력들이 원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개인들이 물량을 꽤 많이 얻어갔고, 제가 아까 이제 분봉을 60분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거래량이 터진 게 얼마나 그랬죠? 거래량이 1,700만 주. 자, 여기도 1,700만 주. 대략 한 3,400만 주의 이제 거래량이 터진 거죠. 근데 얘가 지금 유통 물량이 아니죠. 주식 수가 한 1억 2천만 주 되죠. 1억 2천만 주. 유통 비율로 봤을 때 93%예요. 93%면 상장 물량이 거의 대다수가 이제 1억 주 이상이 이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세력들이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매집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매집을 했을 때 분명히 아무리 못해도요, 절반 이상은 했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미니멈이죠. 저는 그래도 한 70%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좀 추측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 자, 아직 3,400만 주의 이제 마지막 요런 급락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터졌다고 한다라면은 아직은 세력들이 더 물량은 들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수급주와 세력주의 차이. 수급주는 이제 삼성전자처럼 자, 외국인과 이제 기관이 주포 역할을 해주는 그런 투자자들의 성향이 이제 어떤 기업의 가치, 밸류에이션을 보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세력주는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제 매집이 잘 된 종목들의 특징들, 뭐라 그랬죠? 쌍봉 패턴이 나온다. 그렇죠? 휴림로봇도 분명히 아직 세력들이 물량을 못 털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 눌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쌍봉 패턴, 혹은 뭐가 있죠 또? 헤드앤숄더 패턴, 이런 패턴이 나올 확률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근데 제가 이 헤드앤숄더를 이제 기다려보세요. 요거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하지만 쌍봉 패턴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만은 하다. 이 쌍봉 패턴이 무조건적으로 자, 고점을 돌파한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리바운드가 분명히 나온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물리신 분들, 특히 이런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은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종목 중에 HJ중공, 얘가 뭔가 전형적인 쌍봉 패턴이 나왔어요. 근데 얘는 더 갈 여지는 있습니다. 아직 재료가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얘도 보시게 되면은 상승했다가 조정 나왔다가 이렇게 쌍봉 패턴이 나왔죠. 그래서 얘도 보시게 되면 이게 상승했던 구간의 이 절반 라인에서 어쨌든 리바운드가 나왔어요. 그쵸? 리바운드가 나오면서 어쨌든 고점 부근까지 올려는 줬다. 대표적인 종목 제가 늘 말씀드렸던 엔캠이 있죠. 전환사채 물량을 가지고 있었던 엔캠도 보시게 되면 상승했던 구간의 이 절반 라인에서 이제 리바운드가 나왔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을 뚫어줬는데, 얘는 이제 쌍봉 패턴이 아니라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죠. 휴림로봇도 이런 이제 흐름으로 갈 수는 있다라고 좀 추측이 되고요. 그 전제 조건, 결국 이제 세력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슷한 종목 이제 우리 기술이 있었는데 얘는 돌파를 해버렸어요. 얘는 아직 재료 살아있죠. 얘는 전환사채가 아직도 상장할 물량이 많아요. 올해 들어서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00억?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한 700억 가량의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상장도 안 한 게. 그러니까 얘네는 올릴 명분이 있죠. 하지만 휴림로봇은 어떤 상황이죠? 일단 전환사채는 엑시트가 됐고요. 남아있는 거는 대주주 물량이 이번 달 말부터 매도를 하겠다라고 했죠. 일단 우리가 이제 어디서 리바운드가 나올 수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라인을 한번 유출을 해보자면요. 일단 저는 휴림로봇이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시작된 구간이 어디라고 보시나요? 일단 여기는 누가 와도 매집이죠. 매집인데, 자 보세요.
작년 9월을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 거래량이 터졌던 요 캔들의 하단은 이탈을 안 하죠. 얘는 지켜주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날 뭐가 나왔죠? SK 인수설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 윗꼬리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올려야겠다라고 판단했던 구간이 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자, 앞전에 이제 패턴을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매집했던 구간이거든요. 딱 차트를 봐도 기괴해요. 이렇게 산 하나가 거의 70% 정도가 됐었거든요. 이때마다 매번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 많이 보여드려서 아실 거예요. 2월 달에 나왔던 기사 요거죠. 휴림로봇, SK텔레콤과 AI로봇 기술협력 강화. 요게 이제 2월 14일 날 나왔네요. 그 다음에 요거 제가 6월 3일 날 나온 기사. 자, 로봇 동맹 속도 낸다. 자, 휴림로봇 핵심 파트너. 요건 이제 6월 달에 나온 건데, 자, 요때요. 요 구간. 요때 기사 내보내고 주가 완전히 빼죠. 거래량 터졌던 요 하단 라인까지 빼버립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거래량이 터졌던 하단 라인까지 그냥 빼버려요. 이게 6월이고요. 요게 이제 2월이에요. 기사가 이제 딱 본인들이 원할 때 내보내죠. 그런데, 자, 다음 봉. 요봉이네, 요봉. 여기서는 하단까지 이탈을 안 시켜요. 그쵸? 지켜줍니다. 그리고 와서 여기서 SK 인수설 기사 내보내죠. 언제였죠? 자, 요거죠. 10월 17일. SK 인수설 또 확산. 이 기사 내보내고 나서 또 신기한 거는 당일날 상한가 간 날에 기사가 나왔던 게 아니에요. 요날 기사 나온 거예요. 전날에 내보내고 상한가. 그 다음에 윗꼬리. 제가 이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래 정지 됐을 때 기사 나왔다. 요거였죠. 휴림로봇 주가 2만원 돌파 하나라고 합니다. SK 인수설 재확산. 재확산 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사 제목만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1월 20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거래 정지 기간에 나왔던 기사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를 내보내고 다음 날이 좋았다라는 앞전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드렸죠. 그런데 일단은 패턴상 그 다음 날에는 어쨌든 윗꼬리가 닿는 현상이 나오니까 조심하자. 그리고 자, 휴림 홀딩스가 매도를 이제 준비하고 있죠. 자, 일정이 1월 30일부터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고점을 찍을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도 제가 좀 반복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그 반복적인 요 패턴이 얼추 이제 시나리오가 좀 맞아 떨어지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최대 단가 8,000원이 가장 이 휴림홀딩스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단가이다라는 부분도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들은 걱정 없을 거예요. 8,000원까지는 아직 이제 멀었으니까 이 구간에서 얘네들이 물량을 판다라고 가정했을 때 아직 시기적으로는 일자가 남아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건 요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네가 지분이 현재 이제 6.56%입니다. 이번에 2%를 매각하게 되면 4%대로 지분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지분 공시에 대한 의무가 없어져요. 5% 룰이 이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4% 미만은 그냥 언제든 자기들이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거죠. 대주주인 거는 유지가 되다 보니까 대주주가 바뀌었을 때는 이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요건 의무사항인데 지분 관련은 아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물량을 아예 다 털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 가능한 거죠. 냉정하게. 이제 얘네 또 특징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본인들이 이제 기사를 계속 내보내요. 자, 거래 정지 때도 SK 인수설. 자, 이때도 SK 인수설. 이때는 SK 협력. 이때도 SK 이제 협력이죠.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볼게요. 요때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던 요 구간. 이것도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던 구간이죠. 21년도 이제 올랐을 때 요 구간. 이때도 보시게 되면 뭘 올랐죠? 윤석열 정치 테마. 그 중에서 이제 정책주로 엮은 거예요, 정책. 근데 원래대로라면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죽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올리죠.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세력주의 특징이 이거예요. 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쌍봉 패턴이 나온 거죠, 이렇게. 쌍봉 패턴이 나왔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보통 같은 재료로 이제 들었다 놨다 하는데 얘가 올랐던 요 시점의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특징주. 자, 요거예요. 이제 이게 윤석열 이제 당시 당선인이었을 거예요. 당선인이 이제 로봇 산업 육성 강조. 이제 요게 이제 5월 3일날, 22년 5월 3일날 기사가 나왔거든요. 아, 이게 언제냐? 요때입니다, 요때. 요때 내보내고, 요때 이제 역사적 신고가 찍은 거예요. 요거 이제 갱신이 된 거고, 이때가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주로. 근데 보통 이제 원래 끝나야 정상인데, 다시 올리죠, 여기서. 근데 이때 올렸던 게 재료가 바뀌어요. 요걸로 가죠, 요걸로. 삼성전자가 이제 대형 M&A 발표를 한다라는 얘기로 마치 휴림로봇이 여기에 리스트 안에 들어간 것처럼 휴림로봇이 삼성전자 인수합병 대상인 거 마냥 기사를 내보내죠. 이게 이제 22년 6월 2일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 날이죠. 휴림로봇이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온 날. 이제 그 뒤로 어떻게 됐죠? 이렇게 질질질 1,000원까지 내려오죠. 12,000원 찍고 1,000원까지.
일단 이제 요게 가장 리스크가 있는 시나리오죠.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한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일단은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시나리오가 요거죠. 올렸다가 조정 나왔다가 반등 나왔다가 주는 거. 우리는 이제 이 구간에서 무조건적으로 탈출을 해야 된다. 얘도 그때 보시게 되면요, 상승했던 구간에 정확하게 절반 라인에서 반등이 나와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현재 흐름상 거래량이 터졌던 거를 비추어 봤을 때, 그죠? 아직은 세력들이 엑시트할 수 있는 물량은 아니라고 좀 판단됩니다. 근데 다만 요거 제가 거래대금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여기 보이시네, 우뚝 솟은 거. 자, 거래량으로 치면요, 요 구간보다는 적게 터졌어요. 왜 그렇죠? 주당 단가가 이때랑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으로 치면은 매집했던 구간이 더 많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으로 치면 무려 2조가 터졌어요. 2조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죠. 삼성전자가 거래 대금 안 나오면은 2조 언더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그 정도에 터졌다. 휴림로봇이 냉정하게 여기서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 먹은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건 결국에는 요 라인. 자, 과거에 우리가 윤석열 당선인 테마로 엮였을 때, 그리고 삼성전자 M&A로 엮였을 때 요 패턴을 우리는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이 시작했던 구간을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들이 시작했던 구간이 이제 딱 요 구간, 이제 SK 인수 기사가 최초 나왔을 때는 요 구간이죠. 그래서 요 구간을 우리가 시작점으로 봤을 때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라인이 대략 한 14,000원, 15,000원 구간인 것 같아요. 얼추 다 왔죠. 여기를 아마 월요일날 이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요 14,000원, 14,500원 요 라인을 좀 지켜준다라면은 다시 한번 좀 반등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전 휴림로봇 세력들의 특징. 자, 요 쌍봉을 그렸던 요 구간. 이제 과거 22년이죠. 이때 당시에도 윤석열 정치 테마로 엮었다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삼성 인수합병으로 엮었죠.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또 저만의 소설을 좀 쓰자면요, 요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29일날, 이번 달 29일날 뭐가 있죠? 삼성전자 이제 IR이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죠. 정확히는 컨퍼런스 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동시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앞두고 나서 뭔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또 엮는 거죠. 마치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 인수합병 한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AI 관련해서도 뭐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다라는 기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시나리오로 엮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만의 또 이제 소설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가장 베스트인데 우리는 그거를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좀 좋은 소식이 있다라면은 추적 관찰을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영상을 다시 한번 촬영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은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뭐 휴림로봇 소식이 나올 때마다 좀 빠르게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휴림로봇 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여기서 만약에 손실을 보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우리가 복구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도 또 오늘 제가 재미난 종목도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예상 수익률은 5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느낌상 갈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니죠. 자, 왜 가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 내용을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소액이라도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들이 요즘 나오죠. 이제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또 뭐 무상증자 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에서 무상증자 검색만 하셔도요, 뭐 아지네스텍 무상증자, 폰드그룹 무상증자, 뭐 뷰티스킨 무상증자, 이런 식으로 무상증자 종목들의 기사들이 나오죠. 그만큼 시장에서 무상증자가 좀 활발하다는 뜻이죠. 자, 무상증자 종목이 이제 많아진다라는 건요, 이 무상증자가 테마로 번질 수도 있다라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주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이 100% 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테마로 번지면 100% 가는 종목들이 이제 1000%씩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자, 이게 이제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고요. 이제 과거에 노터스라는 종목이었어요. 사명이 노터스였는데 얘가 이제 무상증자 1등주였죠. 대장주. 그렇다 보니까 저점 대비 무려 1300%를 갔고요. 단기간에 6일 동안 6연상을 갔어요. 점상을 3번, 또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갔습니다. 그만큼 무상증자라는 이 재료에 테마까지 겹쳐지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강한 재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상증자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차원에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 하지 않죠.
보통 이제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죠? 유보율.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이 무상증자가 가능한 거고요.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이제 대기업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율도 한번 봐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략 유보율이 한 2000%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대기업치고는 높은 편이 아닙니다. 자, 그럼 다른 대기업 이제 현대차를 볼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7200%. 하이닉스보다 3배 정도 높죠. 3배 좀 더 되는데, 이제 얘도 높은 편 아니에요.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을 보여드릴게요. 몇 프로? 7,500% 아니죠. 75,000입니다. 현대차가 7,200%였죠. 근데 얘는 75,000. 현대차보다 한 13배 정도는 유보율이 높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자,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75,000이에요. 75,000. 75,000%면 기업에서 마음 먹고 진행하면 30대 1은 쉽게 진행이 되죠. 이러면은 2000% 이상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2000% 갈 것 같은데요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자, 500%만 돼도 5대 1이 가능하다라면 그래도 75,000이면 충분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5대 1은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을 500%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좀 납득이 되시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무상증자 했던 종목들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 이제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인데, 얘가 진행했던 무상증자가 2대1밖에 안 됩니다. 2대1하고 330% 갔죠. 얘도 점상 3번이나 갔습니다.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예요.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얘는 3대1 진행하고 300% 갔죠. 자, HLB 바이오스텝. 아까 제가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얘도 한번 봐볼까요? 자, 얘가 진행했던 무상증자는 이제 8대1. 8대1하고 1300%. 제가 준비한 것도요, 이거 이상도 가능해요. 진짜로 2000%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는 지금은 말씀 못 드리고요. 그래도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500%는 예상이 되니까 그래도 수익률이 높잖아요. 이 정도면 우리가 베팅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림로봇을 제가 뭐 어떻게 복구해 드리겠습니다. 휴림로봇 오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은 못 드려도 그래도 우리가 요 종목으로 조금이나마 손실을 한번 만회해보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려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재산을 투자하세요, 이거 말도 안 되죠. 네, 리스크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만 한번 강력 추천을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소액이라 하면 그래도 한 500만원 정도만 베팅을 해보셔도, 자,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그러면 3,000만원이 가능하죠. 자, 요거 다시 수익 나시면요, 중장기 포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아요. 뭐 이런 종목 제가 얼마든지 또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기간적인 측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1년 정도면 어떨까요? 이거 길죠 사실. 6개월. 자, 6개월도 길어요. 제가 애초에 이 정도면은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오죠. 보시면은 일단 발동만 되면은 단기간에 급등이 되죠. 점상 3번, 상한가 또 3번. 6일 동안 6연상을 갔기 때문에 그만큼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공시가 나올 확률이 있죠. 왜 그렇죠? 자, 시장 상황이 그렇죠. 이제 무상증자가 이제 활발하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자, 무상증자 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시장 상황상 우리가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 진입해서 이거 한번 우리가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휴림로봇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휴림이라고 2글자 남겨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자,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좀 알려드릴 거고요. 텔레그램 링크도 좀 같이 보내드릴게요. 원래 최근에는 제가 좀 소개를 잘 안 드렸는데, 일단 우리 휴림로봇 같은 경우 혼자서 좀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도 추천해 드리면서 이런 타점 공유, 휴림로봇이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면은 제가 좀 최대한 빠르게 이런 대응방을 통해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슈되는 내용들도 거시적인 관점도 제가 좀 꾸준히 다뤄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휴림 없이 아무래도 영상을 제가 당연히 촬영해 드릴 건데 아무래도 이제 급하게 안내라는 과정에서는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면은 그래도 1시간 걸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텔레그램 소통방도 한번 들여오시고 텔레그램 좀 거부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남겨주세요. 휴림하고 뒤에 이제 1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휴림을 뭐 혹시라도 이제 진짜 위험하다 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는 구간에서는요 제가 요것도 한 문자로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 이제 추천도 해드리겠지만 휴림 로봇 관련 이제 매도 타점도 같이 문자로도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휴림 로봇 혹시라도 급하게 매도할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휴림하고 1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한번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좀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500% 예상되는 이 종목도 한번 꼭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 진입해서 요거 한번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누르기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가 있어요. 이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요 파란색 링크 나오죠.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이제 요 링크 이용하실 거면은 핸드폰에서 이제 눌러주셔야 됩니다.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제 요 창에서 위에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주실 거 휴림로봇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자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휴림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로 매도 타점도 좀 공유받고 싶으시다 그런 분들은 뒤에 1이라고도 같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 이제 도움을 드릴 거지만 그 딜레이조차도 좀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휴림로봇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분봉상에 거래 대금을 유추해 봤을 때, 자, 60분봉상, 어때요? 요때 이제 1,400만 주씩 각각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들이 물량을 엑시트 완벽하게 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 요거죠. 요런 쌍봉 패턴이 나올 확률이 좀 있어 보인다. 라고 좀 말씀드렸고, 요게 이제 세력주의 특징이에요. 매집이 잘 된 종목들은요. 이런 구간에서 모두 다 물량을 못 털어내죠. 그래서 이런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이 필연적으로 나온다. 다만 이제 휴림로봇은 찝찝한 게 거래 대금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이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와 이제 역대급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휴림로봇 상장일에 거래량이 아닌 거래 대금으로 판단했을 때 우뚝 솟아오르는 거 보이시죠? 요게 상장일의 최대 거래량. 물론 이제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서 앞전에 이 신고가 위치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주당 단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상황이 나왔는데 일단은 휴림로봇 주포 특성상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기사를 내보내고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제가 보여드렸죠. 이때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SK 엮어서 이때도 SK 인수설, 이때도 SK 인수설, SK 인수설 2번 써먹었죠. 그런데 29일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때 이제 로봇 관련 얘기도 나올 확률이 높죠. 아무래도 컨퍼런스 콜은 이제 기업의 이제 홍보 자리이기도 해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인수합병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이걸로 세력들이 또 엮어서 다시 한번 단기적 반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리고 패턴상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그리고 이날에 터졌던 마지막에 주가가 흘러내렸을 때 요때에 이제 거래량을 비추어 봤을 때 아직 물량을 다 못 털어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상승했던 구간의 이 절반 라인이 대략 14,000원에서 15,000원 요 사이인 것 같아요. 요 구간에서 이제 리바운드가 나온다라면 일단 우리가 이제 물량을 조금씩 비중을 축소해 보자 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추적 관찰을 할 거고요. 추적 관찰을 해서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위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우리 많은 우리 휴림로봇 주주분들이 힘내실 수 있도록 파이팅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힘든 구간이에요. 저도 좀 굉장히 아까 영상 초반부터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종목이 이제 휴림로봇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종목 추천도 한 번씩 해드려 볼 테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이번에 우리가 요런 경험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또 요런 똑같은 경험 안 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은 매번 열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실을 안 보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수익은 언제든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자. 손실을 안 보는 매매.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는 공부를 해야겠죠. 이런 휴림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이미 한 14,000원, 5,000원 구간에서는 이제 경고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슬슬 고점에 이제 시그널이 올 수 있다. 왜냐? 휴림로봇이 대주주가 1월 30일부터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기간 전에 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일단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자라는 부분을 좀 강조 드렸는데, 뭐 제가 맞췄다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요런 대비를 해야 된다.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이게 소설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또 다시 한번 제가 대응 시나리오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이대로 한번 우리가 대응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좀 좋은 소식이 있다라면 빠르게 좀 다시 한번 영상 촬영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